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저자는 보도 셰퍼.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 그가 쓴 7권의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대표작으로 꼽히는 보도 셰퍼의 돈,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이것은 각각 750만 부, 300만 부를 판매하였다. 세계 전역을 누비며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전파해온 그가 한국 독자들 앞에 다시 선 이 책, 멘탈의 연금술은 간명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내심이든 도전 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이 평범하지만 값진 진리를 생생하게 깨닫고 난 뒤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에 인색한 사람의 삶은 빈약하다. 소득 없이 바쁘다. 기대치는 늘 실망으로 전락하고 불쑥불쑥 자신이 속았다는 낭패감이 밀려든다. 이용당하고 기만당하고 평가절하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밀려들면서 자신이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는 생각이 점점 못 견딜 정도로 강렬해진다.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맬 뿐, 어둠이 가장 깊어지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한다. 그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라.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자신에게 있는지 냉철하게 검토하라. 부족하다면 채우고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버티는 데 성공한다. 누적 효과를 만끽하라.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한 7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000km를 걷는데 성공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을 해냈을 수 있나요? 할머니가 답했다. 나는 항상 한 걸음씩 걸었다오. 별로 어렵지 않았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걸었고 다시 한 걸음 걸었을 뿐이라오. 그런데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지? 이것이 삶의 유일한 비법이다. 유일한 기적이다. 유일한 매직이다. 앞으로 3년, 5년, 7년, 10년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두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년의 계획을 모두 달성하려면 오늘부터 하루, 그리고 하루, 하루 차근차근 성공해 나가야만 한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최대한 작은 계획을 정교하게 실행에 옮기는데 성공할 것을 조언한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이 된다. 성공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5년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비처럼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껏 만나본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들여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늘의 할 일을 집중하는 사람들일 뿐 거창한 계획을 천재적인 감각으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이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별 수 없다. 날마다 악전고투하며 겨우겨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전략은 없다. 우리는 슈퍼맨은 될 수 없어도 수천 킬로미터를 한 걸음씩 걸어 마이애미에 도착한 할머니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능력이 아니다. 하루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다. 나는 내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하루의 과제를 하나의 배낭으로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한다. 이 배낭은 무겁다. 걸림돌이 많은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는 배낭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 너무 힘들면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며 땀을 닦을 수도 있다. 그런 휴식을 통해 다시 채운 에너지로 배낭을 짊어지고 하루의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다. 매일 하나의 배낭만 짊어지면 된다. 매일의 목적지에만 잘 도착하면 된다. 그러면 한 걸음씩 걷는 것에 성공한 할머니의 놀라운 성과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누적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진다. 성공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은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에 존재한다. 우주는 우리에게 슈퍼맨의 근육과 심장을 주지 않았다. 오직 하루의 과제를 해낼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을 주었을 뿐이다. 주어진 힘으로 강철 같은 근육과 탄탄한 심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누적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그것을 봉인하지 않는 한 언제나 가능성이 당신 삶의 빛과 소금이 되어 줄 것이다.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부자 코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이지. 그렇다. 아직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돈을 얻게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시 우리를 기다린다.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와 함께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연륜과 통찰을 두루 갖춰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돈을 벌자.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돈을 벌면서 지식과 경험도 쌓고 통찰력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할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한다. 돈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돈은 우리 삶의 출발선이다. 가장 빨리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빨리 출발선에 설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다음 펼쳐질 레이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다면 그가 결승선을 통과할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공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부자들이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의 목록이 무엇일지 떠올려 보아야 한다. 돈도 없는데 무슨 허세람? 이렇게 말하면서 움츠러 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시선 따위도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당신은 아직 돈만 없는 부자이다. 그리고 장담컨대 돈은 해결하기 가장 쉬운 문제임을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평균적인 삶은 환상에 가깝다. 평균은 도전이 아니라 합의에 먹이를 준다. 도전하는 삶이 아닌 거래하는 삶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보다 못한 결과와 타협하게 될 것이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어떤 문제든 정면 돌파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태도가 결국 당신을 위기에 강한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문제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쉽게 돈을 번 사람은 오랫동안 부자로 살지 못한다. 부자는 젖먹던 힘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돈을 번 사람들이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 다닐수록 더 큰 문제들이 그림자처럼 영원히 따라다닌다.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피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하고자 하면 그 해결에도 힘이 붙어 점점 쉬워진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잘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하는 방법을 배운다.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배우지 못한 것이 있으면 늘 불안하고 부족한 성에 차지 않는 그런 결실을 얻을 뿐이다. 누구에게나 문제와 갈등이 존재한다. 그것을 훌륭한 요리로 승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아는 한 20대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그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세계적인 석학, 슈퍼리치, 금융 전문가들이었기에 답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송신한 이메일 20통 중 17통의 답신을 받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크게 깨달았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황금 같은 조언을 얻었다. 나아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당신에게 코칭한다. 모든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 고통이 없으면 금광을 발견할 길이 없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금광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고통 뒤에 숨지만 금광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늘 고통의 전위에 서 있지만 고통 뒤에 자신이 원하는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어김없이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그래서 그것들은 진짜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을 뿐임을 명심하라. 지금 당신이 1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누군가에게 당신의 연봉은 기적이다. 지금 당신의 연봉이 3만 유로라고 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당신 연봉의 숫자는 간절히 원하는 목표일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기적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떠오른다. 최소한 발생한 문제에서 더 큰 성장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단서와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예수가 성자로 추앙받는 이유는 마법사였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을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에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예수는 성자가 되었고 그의 말씀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바이블이 되었다. 기적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간명하다. 모든 장애물들을 감당할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도처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거실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다. 치명적인 것은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시 책장을 덮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당신은 왜 성공하고 싶은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이에 대한 연금술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성공하면, 즉 부자가 되면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은 1776년 공경에 처해 있었다. 당시 미국 독립혁명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대를 이끌어야 했다. 영국군은 휴식을 충분히 취한 상태였고 넉넉한 식량을 갖추고 있었으며 고도로 무장되어 있었다. 병력 규모도 미국군보다 6배나 우위에 있었다. 그는 병력 숫자의 열세를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했다. 소규모 병력이었기에 영국군에게 들키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마치 혜성처럼 불쑥 나타나 적을 급습할 수도 있었다. 자신의 소규모 병력은 험한 지형에서도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반면 영국군은 대규모인 탓에 기동성을 발휘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워싱턴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탄식하지 않았다. 그의 군대는 우회로나 퇴로가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전술을 펼쳤다. 빠른 다윗이 느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훗날 워싱턴은 당시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겨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막강한 영국군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전멸했을 것이다.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가진 자의 방심을 타격하는 가지지 못한 자의 절박함이다. 멘탈의 연금술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상황은 중립적이다. 다만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선택에 따라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결정될 뿐이다. 무엇을 갖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가 당신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러시아 복서 니콜라이 발루에프가 데이비드 헤이에게 세계 챔피언 배틀을 내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도전자보다 체중이 50kg 더 나가고 신장이 22cm 더 크다. 그래서 나는 그와의 경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 상황을 음미하듯 차근차근 살펴보자. 전 세계 사람들은 발루에프가 거대한 체구 덕분에 경기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단언했는데 정작 그 자신은 나는 키가 커서
도전자의 경기가 너무 힘들고 나에게 불리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쓰레기를 가지고 황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황금을 가지고 쓰레기를 만들 수도 있다. 헤이의 경우는 정반대였다. 그는 시합 초반인 2라운드에서 이미 오른손에 골절상을 입었다. 전세가 그에게 완벽하게 불리해진 것이다. 승리의 여신이 그에게 등을 보인 격이었다. 권투 경기에서 심각한 손 부상을 당하다니 대부분의 선수라면 경기를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헤이는 달랐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펀치를 줄이는 대신 좀 더 많이 피해 다녀야 돼. 그러면 발로에프는 빨리 지칠 거야. 주먹으로 싸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발로라도 싸울 수밖에. 헤이는 12라운드에 이르러 마침내 거인을 쓰러뜨렸다. 그는 쓰레기를 가지고 황금을 만들었다. 헤이는 승리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빠른 발만 믿고 파고들었다가 발로에프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막상 오른손이 부러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가진 자가 10개를 가진 자를 이기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차고도 넘친다. 다만 우리는 그런 승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승자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진실하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르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수만이 부자가 된다. 평균의 함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난하고 평범한 길을 걷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우하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점점 부자가 되거나 점점 가난해지거나 둘 중 하나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 알고 문제를 긍정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부자들은 이를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은 점점 커진다.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 문제란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건이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한다. 문제란 당사자의 그릇이 크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자신을 억누른다고 느껴지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성장을 거듭해서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그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답은 간명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그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향후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 특히 좌절감에 빠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만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잠시 동안 좌절해 있을 뿐 이내 곧 좌절감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해법을 찾기에 전력 집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매료된다. 최종적인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재산을 벌어놓았다고 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악몽이 닥칠 것이다. 성공은 늘 이례적인 사건이며 지속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성공은 언제나 가능태이다. 완성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당첨자들은 자신이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큰 문제에 갑자기 마주치게 된다. 복권 당첨은 행운이라고 보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하지만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라서 당첨자의 80%는 당첨금을 수령한 지 2년 안에 모두 날리고 만다. 아울러 그릇이 작은 사람은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는데도 실패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릇을 키워라. 그릇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기는 돈도 많아진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벌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의 질문들을 떠올려라.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이 문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문제 안에 내포된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유용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하는 사람은 늘 소수이다.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는 것을 습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찾아왔는가? 이 질문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한다. 두 번째, 내 삶의 어떤 부족한 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이 질문은 당신이 스스로를 무력한 희생자로 간주하지 않게끔 막아준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당한 일을 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당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 이보다는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유익하다. 다시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문제들은 단순한 행동 변화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때때로 삶이 나에게만 특정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내가 그 시그널에 숨겨진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삶은 계속해서 동일한 시그널을 보낸다.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변화를 시도할 때가 왔다는 신호이다.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이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립도 숙고해 볼 수 있다.
하필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없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이다. 그렇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종종 그 의미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곧 우리가 고통, 시련, 갈등, 난관,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베일을 벗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확실하게 보인다. 공감력이나 분별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마음의 평안 등등이 우리에게 부족했음을 깨닫게 된다. 해법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해법이 나타나면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라진다. 문제를 무엇이 부족한지 모색하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현명해진다. 삶은 늘 고통스럽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한 것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없다.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할 때, 모두가 변화와 도전을 꺼려할 때, 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없다. 경쟁자가 없어 독주하는 승자가 된다. 내가 만난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 해도 삶은 결코 수월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당신은 점점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다.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질문 하나를 떠올리면 된다. 지금 나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슬럼프나 정체에 빠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발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 데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는 추진력을 기억하는가? 추진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고의 효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추진력을 높이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도 않게 된다. 강한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말 그대로 하찮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기차가 레일 위의 나무 토막이나 새 조각들을 가볍게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무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일상적인 작업 루틴과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추진력이 있으면 일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포기할 틈도 생기지 않는다. 속도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서 가끔씩 옆과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탄탄해질 것이다. 고대 이탈리아 철학자 루키우스 세네카에 관한 이야기로 나는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세네카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그는 로마에서 황제 다음으로 부유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기 41년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을 당했다. 그곳에서 그는 8년 동안 홀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야만 했다. 인생의 온갖 안락함과 사치와 권력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채로. 하지만 뛰어난 멘탈 연금술사였던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상황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
자신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소박한 삶을 중시했다. 세네카는 자신을 훈련시키는데 이 고독한 섬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새로운 에너지가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몇 년에 걸쳐 코르시카 섬에서 자신의 철학을 글로 기록하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색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점점 더 행복해졌다. 부자가 아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점점 완성해 나갔다. 나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이를 통해 절대적 자유를 생생하게 느끼는 단계까지 생을 끌어올렸다.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 더 없는 평안을 누렸다. 8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에게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 로마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돌아왔고 그는 12살 소년 루키우스 도미티우스의 개인 교사가 되었다. 훗날 이 소년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다. 네로 황제의 집권 초기 5년 동안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섭정자 역할을 했다. 그는 네로 황제의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다. 또한 그는 다시 부유해졌다. 황제가 가진 부에 뒤지지 않았다. 그러자 또다시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가 국가 재정을 가로채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네로 황제가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고 세네카는 살아남으려면 행동에 나서야만 했다. 유배된 섬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운 세네카는 자신의 막중한 권력과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서기 62년 그는 위협적인 시그널을 감지하고는 모든 공직에서 내려와 전 재산을 네로 황제에게 넘겨준 채 조용한 시골로 물러났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네로 황제는 결국 그에게 군인을 보내 자결을 명령했다. 세네카는 담담하게 이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유언장을 변경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친구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자 했지만 그의 요청은 거부당했다. 세네카는 자신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그들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남기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군요. 그 대신 내게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재산, 즉 나의 충만한 삶이라는 본보기를 그들에게 남기고 떠납니다. 말을 마친 세네카는 자신의 동맥을 끊은 다음 차분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세상을 떠났다. 눈앞에 닥친 죽음도 그의 평온함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깊이 깨달았다.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다.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라. 나는 당신이 어떤 소명과 목적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안다.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고 충만한 삶을 타인에게 남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재정적 궁핍이나 지위가 낮음을 한탄하지 않게 된다.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누누이 강조하지만 부족한 것은 무엇이 부족한지만 명확히 알게 되면 반드시 채워지고 회복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은 충만해질 것이다.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와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인도의 현자 달라이 라마가 내게 들려준 그 말을 당신에게도 남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극복해낸 힘든 상황은 앞으로 다시는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제가 발췌독을 해서 일부분을 요약해서 들려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꼭 구해서 소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